안녕하세요. 지우명차 분당 정자점장 신피조입니다. 제가 보이차와 인연이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PD 시절인데 지우명차를 현재 이끌고 계신 박현 선생님께서 저의 출연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지우명차라는 보이차 회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젊은 국악인을 데려다가 그 매장 홀이 좀 컸는데 2층 큰 홀에서 국악을 좀 공연해 줬으면 좋겠다. 라이브 카페 같은 분위기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 정도 1시간 정도 공연하는 거로 해가지고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 가서 연주하도록 하고 구경하면서 보이차 우려주는 대로 먹고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커피마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마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조금 뭘 마시고 먹고 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묘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차를 주고 마시면 또 주고 그래서 그만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냥 구경하면서 계속 드시지요. 그래서 몇 잔이고 먹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됐어요. 아유, 화장실까지 다녀왔으니까 이제 그만 먹읍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하던 대로 아유, 그냥 구경하면서 계속 드세요. 그래서 덩달아 할 수 없이 뭐 더 주는 대로 먹고 또 공연이 끝나면 나와서 헤어지고 이러기를 일주일에 4번 정도 해가지고 3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스텝으로 있는 작가가 아니 요즘 신PD님 재채기를 안 하시네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좀 심한 편인데 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몸져 눕지 않으니까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어쩌다 재채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10대 번씩 해가지고 머리가 시큰거릴 정도로 재채기를 계속 해대고 그랬는데 굳이 그걸 치료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또 가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재채기 또 터졌구나 하면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말 재채기를 좀 요즘 안 했는데 왜 그러지 하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2주 전서부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좋다는 걸 뭐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수가 없는데 뭐 어쩌자고 재채기를 안 하는 흐름이 생겼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우명차 가서 보이차를 일주일에 4번 정도 먹은 거 그리고 그게 이제 3주가 됐던 거니까 유일하게 변화가 생긴 건 가서 차를 그나마 또 먹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우명차 그 당시는 본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죠. 가서 재채기가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군요. 몸에 냉이 빠지면 따뜻해지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이제 보이차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보이차가 그냥 마시기만 하는 무슨 즐기는 차. 그런 차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몸에 어떤 효과를 준다고? 그러면 좀 달리 봐야지. 그래, 그럼 보이차 이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보이차 생활 기본적인 안내를 받고 도구를 일체로 사서 바로 모범생처럼 다음 날부터 꼬박꼬박 2리터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최소 1리터 이상 충분히 보이차를 한 2가지 정도를 마셨으니까 2리터 남짓은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차 생활을 했더니 몸에 이제 슬슬 이러저러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처음 제가 보이차와 인연이 된 거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이게 뭔가가 있는 차구나. 그걸 깨닫고 차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악과 인연이 된 것은 제가 대학교 때 탈춤을 하던 당시는 서클이라는 말을 썼죠. 탈춤 서클을 하는 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탈춤만 해도 우리 민속 문화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떤 멋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멋있네. 그런데 왜 이게 단절됐다는 거지? 이거 참 아쉽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한 1, 2년 지나서 후배가 어느 날 선배 방문으로 와서, 그 당시는 제가 교사 시절입니다. 선배 방문이라 해서 학생으로 있던 후배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단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악기냐? 단소래요. 그래? 소리 한번 내봐. 근데 참 곱고 우아한 소리가 나길래, 야구 어디서 배우냐? 그래, 나도 좀 배우자. 바로 이제 그 강습소에 가서 단소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가는데, 기초과정에서는 동요, 간단한 민요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이제 중국과정을 넘어가면서 타령 뭐 조금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상령산, 그러니까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이라는 곡을 단소 곡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는데 호흡이 길어야 되니까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강사가 샘플로 첫 상령산을 들려주는데 바로 제가 필이 꽂혔지요. 민요까지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국악이 뭐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뭐가 있을 텐데 하는 기대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상령산을 딱 듣는데 바로 이걸 내가 찾는 게 이거였다. 이걸 배우려고 내가 다녔던 거지. 그렇게 하면서 국악이라는 어떤 그 독특한 선율에 필이 꽂혔지요. 그래서 열심히 단소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공악기라고 하는 대금을 배우고, 그러다가 산조로 해서 산조 대금 구입해서 산조까지 배우고, 하여튼 그렇게 심취해서 푹 빠졌던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두 축이 된 국악, 보이차,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저의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어찌 저만 좋아할 것이겠어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하나씩 입문자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들려드릴 음악은 제가 단시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곡을 쓴 청산리 벽계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 시조창은 일정한 주어진 가락에 가사를 얼마든지 돌려가면서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곡조는 주어진 가락 하나로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평시조창이다 그러면 청산 벽계 뭐 이렇게 가는 거라면 동창이 밝았느냐 그것도 동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가락에 가사만 바꿔 부르죠. 그리고 이 곡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좋은데 어렵다 해서 교육 소재로 채택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교육을 전제로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 시조창의 복잡한 그 식임새를 좀 줄이고 길고 느리게 뻗는 박도 요즘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정도로 간편한 듯한 리듬으로 곡조를 꾸미고 또 시조 시마다 곡조를 다 달리하고 그럼 좀 더 재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교육 효과도 좋을 것이라 하고 그런 변화를 주어서 새로 작곡한 단시창이라는 곡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를 기존 시조창과 달리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예하며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